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발주와 직배송 발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발주는 말 그대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가 없어서 공급업체에 이제 물건을 보내달라고 주문을 요청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직배송 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쇼핑몰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이제 우리가 직접 출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급업체한테 저희가 해당 상품들 주문 들어온 거 주문서를 전달해서 이제 거래처에서 출고하는 경우로, 이제 명칭은 뭐 직배송, 위탁배송, 뭐 대리발송 이렇게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선매출 후 매입의 형태를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두 가지 프로세스 ERPR로 처리하는 부분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RPR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발주와 직배송 발주 기능을 처리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세팅이 필요한데요. 먼저 상품 세팅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관리에 있는 상품 정보 등록 화면을 보게 되면 그 상품 리스트를 줘야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상품들이 쭉 나타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이 상품을 조회했을 때 하단에 보면은 이제 대표 공급처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발주나 직배송 발주를 요청할 거래처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거래처명을 입력 후 선택해 준 후 저장하게 되면 해당 상품을 이제 발주 요청할 때는 자동적으로 의류나라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세팅이 완료가 되고요. 또 다른 상품 중에서 마찬가지로 대표 공급처를 지정해 준 후 해당 상품은 이제 우리가 출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직배송으로 나가는 상품일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상품 배송 란에 있는 직배송 가능 상품이라는 항목에 체크를 해주고 저장을 눌러서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상품 정보가 세팅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엔 이 상품 어떤 상품들에 대해서 발주를 진행을 할지 이 상품들을 이제 안전 재고를 세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초관리에 있는 상품별 안전 재고 등록이라는 메뉴에 오게 되면 먼저 일별 혹은 월별로 조회를 하게 되면 해당 기간 동안 매출 매입이 일어난 수량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그 기간만큼 이제 일 평균 그리고 현 재고를 확인 후 이제 해당 재고를 발주 넣었을 때 걸리는 이제 입고 소요일에 따라서 우리가 최소한 보유하고 있어야 할 안전 재고를 자동적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수정 버튼을 눌러준 후 안전 재고를 이제 일평균 곱하기 입고 소요일로 한번 잡아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재고를 세팅해 준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면 그때 반영이 완료가 되고요. 안전 재고가 세팅이 되었다면 이제 해당 상품들을 발주 등록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품에 대한 이제 대표 공급처랑 안전 재고 수량을 세팅했기 때문에 실제로 발주 등록을 하려고 한다면 발주 요청할 때는 크게는 세 가지 방법이 있고요. 첫 번째로는 왼쪽 위에 보이는 수기 등록 버튼을 누르면 저희가 상품을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해당 상품이랑 발주를 얼마나 넣을지, 그리고 공급업체 같은 경우에는 상품에 있는 대표 공급처를 불러오게 되고요. 만약에 이번에는 다른 거래처한테 발주를 넣겠다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공급업체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해서 저장을 눌러서 진행을 해주고요. 이 방법 외에 여기 보면은 이제 발주 대상 상품이란 이제 발주가 필요한 상품만 조회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발주 수량을 계산해서 예를 들어서 주문 들어온 만큼에서 아까 세팅한 안전 재고에서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재고는 제외하고, 그리고 이전에 이미 발주 넣어서 이제 입고 예정 상태인 수량만큼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발주 넣을 수량을 계산해서 발주 대상 조회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발주 예상 수량을 자동적으로 계산을 해서 상품을 노출해 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선택해서 저장 버튼 통해서 발주를 등록할 수가 있고요. 해당 건은 그래서 옆에 있는 발주 현황에서 조회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발주가 요청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발주 등록하는 수기 등록과 발주 대상 조회에서 발주 수량을 자동적으로 계산해서 발주를 요청하는 부분이었고, 세 번째 방법으로는 물류 재고 관리에 기간별 상품 판매 분석 이라는 메뉴에서는 일별, 주별, 월별로 기간을 늘려보도록 할게요. 일별, 주별, 월별로 해당 상품들 기간 동안 이제 팔린, 판매된 통계, 그리고 매입한 이력, 플러스 이제 아까 세팅한 안전 재고와 이제 현 재고를 토대로 해서 현재 지금 발주가 필요한 상품의 경우에는 여기 발주 여부 칸에 발주 권고라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재고가 있다던가, 주문 들어왔는데 현재 지금 재고가 부족한 상품들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발주 권고라는 메시지를 띄워주게 되고요. 저희는 이제 발주가 필요한 항목들 이런 식으로 체크해서 발주 등록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제 최초의 발주 등록 화면으로 이동하면서 발주 넣을 수량을 체크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발주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발주건들은 여기에 있는 발주 현황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이 상태는 발주 요청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해당 건을 토대로 해서 실제로 이제 거래처한테 이 발주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PDF 파일이나 엑셀 출력을 통해서 거래처한테 발주서를 전달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발주서를 출력하기 전에 이제 거래처마다 요청하는 이제 발주서 양식, 뭐 예를 들어서 상품명이 아니라 뭐 제품명이라든지 아니면 고유 상품명, 혹은 뭐 단가는 제외하고 발주서를 전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업체별로 맞춰서 양식을 지정해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PDF 파일 혹은 엑셀로 우리의 거래처한테 발주서를 전달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공급업체에서는 출고를 진행하게 되고, 그래서 해당 재고가 저희 창고에 도착을 했다면 실제로 이제 입고 완료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여기는 매입 관리에 매입 등록, 그래서 하단에 있는 여기 있는 발주 정보 조회 탭을 선택한 후 발주 형식은 이제 직배송 발주가 아닌 위에 있는 B2B 발주를 조회하고 도착한 건은 선택해서 저장을 눌러주게 되면 그때 해당 수량만큼 입고가 되면서 매입 확정 처리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11개를 발주 넣었는데 이제 거래처 측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고가 뭐 8개밖에 없어서 8개는 현재 출고를 진행하고 뭐 3개는 차주에 출고 예정인 경우에는 여기 있는 발주 검수 기능을 활용해서 실제로 들어온 수량을
기입해주고 매입 전표를 생성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11개 중에 8개는 실제로 입고가 완료가 되었고요. 나머지 3개는 차주에 입고가 될 예정인데, 해당 건을 아래에서 조회해 보면은 발주 수량은 11개고 매입 잔량이라고 해서 지금 추가로 받아야 할 재고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해당 건 같은 경우에는 선택해서 실제로 차주에 입고가 되면 나머지 수량, 그래서 11개 중에 8개는 보시는 것처럼 기입고 수량으로 노출이 되고 있죠. 나머지 3개 입을 잡아주고 매입 전표를 생성해 주게 되면 해당 건은 이제 완전히 발주 관리의 매입 발주 현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위와 같이 두 차례에 나눠져서 매입이 확정된 부분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상태는 매입 완료 상태로 반영되어 있고, 재고도 11개가 최종적으로 입고 완료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이 이제 발주 등록하는 부분부터 출고 완료되면은 이제 발주 확정 짓는, 매입 확정 짓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여기가 이제 발주 프로세스였고, 그 다음은 직배송 발주에 대한 부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쇼핑몰에서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주문 수집을 통해서 자동으로 수집하거나 엑셀로 주문 수집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하단에 주문건들이 생성이 되죠. 해당 건은 먼저 선택해서 매출 처리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처리를 하게 되면 이 주문 수집 단계에서 이제 물류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물류 재고 관리에 물류대기 탭, 물류대기 화면을 보게 되면 먼저 쇼핑몰에서 수집한 주문을 볼 때 이제 저희가 출고하는 주문건들이 있고, 또 우리의 거래처가 출고하는 직배송으로 나가는 주문건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자사배송건 제외하고 직배송 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저희가 세팅한 것처럼 그 상품의 대표 공급처, 즉 직배송 거래처가 지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해당 상품이 직배송이 가능한 상품인지 두 가지를 지정으로 선택해 준 후 조회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디 업체에서 출고되는지 해당 상품들 주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선택해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요. 그래서 일반 자사배송건 같은 경우에는 물류대기에서 저장하게 되면 물류 처리 하단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직배송 발주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매입 관리의 발주 관리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쪽이 발주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발주 등록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직배송 발주 현황 탭에서 보게 되면 제가 방금 넘긴 주문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태는 발주 요청 상태로 남아있게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직배송 거래처들한테 출고 요청을 하기 위해서 PDF 파일 혹은 이제 엑셀 출력을 통해서 우리의 거래처들에게 출고 요청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셀 파일을 생성하게 되면 지금 주문건들이 여러가지 직배송 업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는 보시는 것처럼 거래처별로 각 주문서를 자동적으로 분할해서 찢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이제 거래처들한테 이 직배송 리스트 주문서를 전달하게 되면 그 거래처에서는 이제 출고를 완료하고 이제 출력된 송장 번호를
다시 저희에게 리턴해 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거래처한테 전달한 이제 직배송 주문서인데요. 그래서 거래처에서 출고 완료하고 난 후 저희한테 이렇게 운송장 번호랑 택배사가 입력되어 있는 파일을 다시 전달해 주게 되면 저희는 이 파일을 그대로 ERPI에 업로드해서 쇼핑몰에도 송장 번호를 전송할 예정이고요. 이때 반드시 필요한 거는 이 A열에 저희가 입력했었던 발주 번호가 필수 값으로 들어가 있어야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거래처에서 받은 송장 번호 파일을 ERPI에 업로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장 번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수기로 등록할 수도 있지만 오른쪽에 있는 엑셀 업로드 버튼을 통해서 엑셀 파일을 업로드해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처에서 실제로 출고한 송장 번호와 택배사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는 전체 선택 후 저장해 주게 되면 발주 요청 상태에서 이제 매입처 확인까지는 완료가 되었고 실제로 출고 확인 상태로 변경이 되면서 오른쪽 순서에서 봤을 때 이제 송장 번호가 나온 건들은 맨 마지막에 이제 송장 전송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실제로 출고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해당 건 이제 체크 후 전송 요청을 하게 되면 마지막 이제 쇼핑몰에 이제 해당 송장 번호들이 전송이 되면서 배송 중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직배송 발주 출고 프로세스가 끝이 났고요. 직배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재고를 출고하는 게 아니라 거래처에서 재고가 출고되고 저희가 후에 매입을 잡는 형태이기 때문에 해당 출고 완료된 건은 매입을 잡기 위해서 해당 건 선택한 후 여기서 매입 등록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발주 등록했었던 것처럼 매입 관리의 매입 등록에서 발주 정보 탭에서 아까 그 B2B 발주가 아니라 직배송 발주로 조회해 준 후 상태는 출고가 완료된 것들만 선택해서 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거는 이제 드래그해서 같은 거래처들끼리 선택해서 우클릭 발주 정보 매입 요청 버튼을 통해서 위와 같이 매입 전표를 만들어 주고요. 생성해 준 후 저장 버튼을 눌러 주게 되면 해당 이제 직배송 거래처 간의 이제 매입 전표 생성까지 완료가 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발주와 직배송 발주를 이제 ERPR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SCM이란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이제 웹페이지에 공급업체가 직접 들어와서 방금은 제가 이제 뭐 PDF 파일이나 엑셀 파일로 이제 주문서를 전달했었는데 저희가 거래처한테 발주를 요청하게 되면 그 거래처에서 이제 직접 이제 우리 페이지에 우리 웹 SCM에 들어와서 이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발주와 직배송 발주를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RPI에서 아까처럼 동일하게 발주나 직배송 발주를 등록하게 되면 이제 그 웹페이지에 발주건이 생성이 되면서 이제 발주 확인 후 출고 작업 진행하면서 이제 거래처와 우리 상호간에 이제 뭐 엑셀 파일이나 뭐 메일로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웹 SCM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팅해야 될 부분이 기초관리의 거래처 등록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래처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SCM 탭에서 저희가 이제
거래처들한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부여를 해줍니다. 아이디 패스워드 부여해주고, 자, 사용 여부를 사용으로 돌려준 다음 저장을 해주게 되면, 그때 이제 해당 거래처는 SCM을 통해서 우리의 발주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이 거래처를 통해서 SCM에 접속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공급업체에서 조회했을 때 저희가 요청한 발주건들이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뭐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발주 취소 요청을 공급업체 측에서 내리거나, 혹은 출고 가능할 경우에는 이제 발주 확인을 통해서 실제로 출고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발주에서 발주 확인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해당 건 실제로 출고하기 위해서 해당 주문을 엑셀로 다운받거나 수기로 작업을 해서 이제 다시 실제로 반영된 송장 번호를 해당 SCM에 다시 업로드를 진행하게 됩니다. 엑셀 업로드하는 부분은 여기 있는 샘플 파일을 보면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부여한 발주 번호가 노출이 되고요. AR 발주 번호, 그리고 순번, 여기 잠시만요. 여기에 나타난 순번과 이제 실제로 출고된 택배사 코드와 이제 운송장 번호를 기입해서 해당 엑셀 파일을 업로드하게 되면 그대로 반영이 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발주관리 진행하면서 엑셀 업로드하는 부분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빠르게 택배사를 지정해서 먼저 출고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배송비 추가의 경우에는 이제 공급업체에서 이제 물건을 출고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청구할 발주를 넣은 발주처한테 추가로 청구되는 발생하는 배송비 같은 경우에는 기입해서 추후에 이제 발주와 직배송 발주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정산할 수 있는 화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선택 후 송장 번호를 입력한 후에 이제 출고 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발주 확인 상태에서 출고 확인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요. 여기서는 등록되어 있는 송장 번호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발주처에서는 실제로 배송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다시 ERP화로 돌아와서 다시 조회를 하게 되면 발주 요청 상태에서 출고 출고 확인 상태로 변경이 되었고요. 아까는 저희가 엑셀로 받아서 송장 번호를 입력을 했었는데 지금 자동으로 택배사와 송장 번호가 들어온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해당 부분은 마지막에 있는 송장 전송에서 아까와 동일하게 체크 후 전송 요청을 하게 되면 이제 해당 쇼핑몰에 이 송장 번호가 전송되면서 배송 중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건은 이제 출고까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당 거래처에서 매입을 잡기 위해서
체크하고 매입 등록으로 이동을 하거나, 네, 혹은 이제 발주 정보 조회 탭에서 직배송 발주를 선택해 준 후, 네, 상태는 이제 출고 완료된 주문건들만 확인할 거고요. 체크 선택해서 우클릭 매입 요청을 통해서 이제 해당 이제 직배송 업체와의 매입 처리까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고부터 네, 마지막으로 매입까지 확정된 주문건들은 이제 직배송 거래처에서 조회할 때 네, 이런 식으로 매입까지 완료된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옆에 있는 정산관리 화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발주처와의 이제 발주 넣은 건과 직배송 발주 요청한 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금액과 실제로 그 배송 정보 확인할 수 있고, 발주처와 공급업체 간에 정산이 완료되면은 이제 공급업체 측에서는 직접 해당 건을 체크해서 정산 확정을 통해서 정산되는 금액과 완료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